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좀 편안하게 얘기를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올렸던 요 영상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그 후속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반응이 있기는 했는데 애초에 영상을 만들 때부터 그 댓글들을 보고 놀랬어요. 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는 한데 그 이상이라서 좀 놀랬어요. 돈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거제도에서 4달간의 멈춤의 시간, 목적을 찾는 시간을 공유를 드렸던 이유는 그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짐으로써 본인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제 삶에 대한 그 조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녀와서 제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담지를 않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아직도 백수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 저는 다녀온 이후에는 바로 취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똑같은 저를 보고 멈출 수 있는 건 당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누군가는 또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신 왜 멈췄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완전 상반된 반응이잖아요. 사람마다 그 멈출 수 있는 시기는 다 다르고 그건 본인만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저를 보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멈춰서 제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했다면 대학교 가서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고 대학 가서 그러려고 했다면 대학 졸업하고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했죠.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결혼을 제가 했다. 결혼한 이유는 아마 제가 멈춰서 삶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책임감이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진 상태일 테니까. 그러면은 아이 다 기르고 50대, 60대가 돼서 한 번쯤 저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젊었을 때 한 번쯤 뭐 4달까지 아니더라도 한 달이라도 하다못해 2주라도 멈춰서 그냥 온전히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늦기 전에 방향성부터 잡고 달려야겠다. 왜냐면 정말 이제 사회생활은 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기 시작하면 내가 그 주는 가치에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애초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내가 달리기를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취업 전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건데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정말 본인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서 제가 또 하나의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됐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 후 취직 전 요 시기를 가졌던 건데 그리고 저의 직업은 한의사라는 직업인데 저를 보시면서 저게 떠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가지 얘기를 오늘 담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단 요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댓글이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닐까? 눈앞에 있는 월급을 버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다는 거는 부모님한테도 안정감이 될 테니까요. 근데 저는 고민 끝에 떠나서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돌아와서 부모님한테도 장기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였던 거죠, 저한테. 그 영상에서 제가 편안함, 즐거움, 안정감 그 이상의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거제도에 가서 딱 2가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 그 영상에서도 제가 담았던 게 그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나중에 꾸릴 가정을 위해 준비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충분히 돈을 벌 목적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적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다고 모두가 충분히 돈을 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이유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내가 태어난 세상이 바다야. 근데 내가 여기가 산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체 근력만 기르겠죠. 등산 실력만 기를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심폐지구력인데, 수영 실력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빛깔, 고유한 재능,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뾰족하게 사람들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사람 개인한테도 좋지만 이 세상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목적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멈춰보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잘 이해하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때 안정감, 즐거움, 편안함 그 이상의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찾고자 했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쓸모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녀와서 저는 그 이상의 목적이 삶에 있다는 거를 깨닫고 왔지만요.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가치를 나누고 그에 따라오는 돈을 벌었을 때 큰 기쁨이 있고 큰 보상이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은 여전합니다. 아까 멈출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마다 멈출 수 있는 시기는 다르다. 그 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멈추기 좋은 재정의 수준이 있느냐, 저는 그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재정의 영역이죠. 내 지갑 사정이 두둑하면 아무래도 멈추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훨씬 적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또 멈추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그들만이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느껴서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대체 왜 멈춤인가? 왜 멈춰서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라 추천을 하는 거냐? 병행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쯤은 멈춤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결되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 입력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소리, 사회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과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연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습이 있듯이 멈춤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나에 대해서도 항상 연결되어 있던 나로부터 벗어나서 고립되어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좀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의도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때 제가 뭘 좋아했고 뭘 잘했고 그 시절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그때 찍어둔 그 영상들의 내 모습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제 모습들이 제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을 줘야 될지에 대한 힌트들이 되어줬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제 쓸모가 제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뤄야 되는 또 다른 중간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고유의 빛깔을 바탕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좀 뾰족한 결론을 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세상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는 제대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국영수를 가르쳐주는 거,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정형화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알려주는 거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좁혀서 얘기하면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분리됐을 때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무조건 멈춰라는 아니지만 멈춤의 유익이 있으니 가능하면 멈춰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목적에 대해서 찾는 시간을
가지고 목적을 찾았다고 하는 그 영상, 5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제가 목적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 일단 저는 그러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않고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렇게 가져갔을까봐 제가 하나의 비유를 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큰 통에 있는 구연산을 이 작은 통에 옮겨본다고 칩시다. 자, 일단 이걸 대체 왜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의 빛깔, 재능,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제가 찾은 그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근데 얘를 찾았다고 해서 얘를 그냥 냅다 열어가지고 여기다 부으려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직접 하진 않겠습니다. 바닥이 엉망이 되는 걸 원치는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부으면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네모통을 구해요. 얘는 입구도 넓고 모서리가 져 있어요. 그러면 이 통에서 이 통으로 가루를 옮기는 건 쉬워요. 둘 다 입구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모서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입구에 깔때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월하게 가루를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가 이게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말을 해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떠날 때 제가 찾고자 했던 목적은 이 통을 찾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있을 거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속 안 어딘가 깊은 곳에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통 중에 가장 빛나고 반짝이는 저한테 어울리는 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면은 내가 좀 더 얘를 여기로 신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다녀와 보니 이거 이상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런 목적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목적을 찾았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필요 없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서도 웃긴 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이거는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었고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있잖아요. 정말 많은 주변의 소리들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다 라는 문장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많이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맞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얘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씩 계속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얘기가 그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멈출 수 있다면 멈추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 얘기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삶을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좋듯이 제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살아보지 못한 삶을 간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모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여태까지 맺어왔고 지금도 맺고 있고 앞으로도 맺을 거고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은 뒤에 저 이런 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은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오면 신빙성은 좀 더 높아질지 모르지만 또 그게 모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저는 그 신선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돌이켜서 했던 생각들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하는 생각들, 제가 살고 있는 삶을 나눔으로써 좀 신선하게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전환,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길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인지 점심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